이대로 이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료 없이 이혼하면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는 그 상간녀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아내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죠? 가슴이 답답해져서 자다가도 벌떡 깨고 남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돌 겁니다. 이 사람이랑 이혼하자. 그러면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비 없이, 치료 없이 선택하는 그 이혼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마지막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바람 피운 사람이랑 헤어지는데 왜 내 인생이 망가질까요? 억울하시죠? 당연히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독인지 오늘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치료 없는 이혼이 심리 자살인지, 그리고 이대로 이혼했을 때 여러분과 아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피해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 다 나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다가 갑자기 편해지는 그건 치유된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드려볼까요? 암 환자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치사량만큼 맞았습니다. 그때 감각이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느낄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스템의 셧다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을 느껴야 정상이지만 너무 큰 충격에 시스템이 꺼져버린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되느냐? 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 능력,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오직 내 기분, 내 쾌락만 쫓는 관계만 남습니다. 자, 이걸 목적 관계라고 합니다.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고 쓸쓸하니까 자극을 찾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상태. 여러분에게 누구의 심리 구조일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는 그 상간녀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치료 없이 이혼하면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대로 이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 만났어. 진심으로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외상 트라우마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그 트라우마 에너지가 새 관계를 파괴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집착하거나 반대로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지쳐서 떠나거나 관계가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스템이 아직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면 어디를 가든 길을 잃습니다. 뇌회로가 고장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오답만 고르게 되어 있는 게 마음의 법칙입니다. 자, 5년 뒤, 10년 뒤에 같은 파멸을 또 반복하고 싶으신가요? 둘째, 아이들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특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치료가 안 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아이들한테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아이들은 동물적으로 엄마의 감정 온도를 감지합니다. 엄마가 매일 밤 무너지고 있는 집에서 고1 입시에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초1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달 수백만 원씩 학원비를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학원이 아니라 엄마의 트라우마입니다. 이건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이들의 관계 패턴, 자존감, 정서지능을 전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내리는 그 이혼 결정 자체가 오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정상 작동 상태가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결정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은 후회를 낳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 이혼이 도망가는 이혼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내리는 이혼이냐, 이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해요? 저보고 참으라는 건가요? 무작정 참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혼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상처받아서 도망가는 이혼은 무조건 패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완벽히 회복이 된 후에 내리는 결정은 승리가 됩니다. 자, 지금 감정이 바닥일 때 내리는 결정이 가장 비싼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1순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부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스템을 먼저 복구해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성벽을 먼저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혼자서 책을 읽고 명상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매번 상담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건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소모적입니다. 여러분처럼 바쁘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만드는 긴급 자금 투입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여러분이 앞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냐? 남편의 심리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상간녀한테 빠진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의 뇌가 상간녀의 반응이라는 자극에 중독된 겁니다. 이걸 관계 중독 혹은 반응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의 남편은 정상적으로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울면서 호소해도 통하지 않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심리 시스템이 꺼진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분노를 쏟아내면 남편의 뇌는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아픔을 인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초강력 스트레스로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 남편은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더 깊이, 더 멀리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뭐 할까요?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그 자극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낼수록 남편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고 그쪽으로 더 깊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터뜨리는 건 적한테 내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한 건 동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주도권이죠. 그리고 통제권일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닌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해주게 되면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시 안 그럴게 할 때 솔직히 흔들리시죠. 그건 일시적으로 남편이 중독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이 안 됩니다. 이거에 흔들려서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는 순간 남편에게 또 의지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무너지고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밖에서는 팀장님으로
본부장님으로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드는 유능한 분들이 왜 가정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건지 여러분도 속으로는 의문이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심리 시스템에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혼자서는 못 고칩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무조건적인 1순위는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단단해져야 여러분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뭐냐?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상간녀와 연락을 하든 갑자기 무릎 꿇고 빌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성벽을 완성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은 여러분이 소리 지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웃고 있으면 남편의 시스템이 뒤집어집니다. 준비해놨던 변명이 전부 소용없어지거든요. 안 우네? 왜 소리를 안 지르지? 왜 화를 안 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상황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순간이 권력이 역전됩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평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의 내면이 진짜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단해진 다음에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상간녀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선택으로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남편에게 스스로 병을 고치고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줄지 아니면 영원히 밖으로 내쳐버릴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상처를 받아서 도망가는 이혼은 패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완벽히 회복된 후에 내리는 결정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지는 게임을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건 첫 번째 선택. 기억하십시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저들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에도 결코 내 영혼과 삶을 내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우아하고 단단하게 여러분의 일상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상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건데요? 정말 막막하시죠? 자, 이 방법을 모르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또다시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박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여러분 손에 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영상에 담아 두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의 마음은 영영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가정의 결말을 쓰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